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입니다.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주식 마감 시황, 오늘이 2021년 4월 19일 마감 시황 방송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시장이 좀 굉장히 뭐 요즘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 되게 좋은 흐름으로 잘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시장 진짜 천천히 정말 꾸역꾸역 보세요. 여기서부터 꾸역꾸역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죠. 코스닥은 오늘도 좋았고, 코스닥은 좀 약간 오버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쉬어갈 것 같고, 반대로 코스피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전자가 지금 너무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달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강세장 기조 자체는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요새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래 대금이 안 늘어나요.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올 연초에 기억나세요? 정말 뭐 사람들 아주 정말 장난 아니었죠 이때. 거래 대금 폭발하고 그냥 뭐 시장 변동성도 컸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래 대금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터지면 증시가 다시 한번 위가 열리겠죠. 그래서 한번 위를 좀 여는 강세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3200에 딱 지금 정확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쭉 뺐다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조금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걸 뭐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좋았고, 오늘 업종 섹터별로는 일단 오늘은 이제 해운주가 좋았고요. 해운 업종이 뭐 여전히 뜨겁습니다. HMM이 여전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또 철강 기업, 야 포스코가 40만 원 향해 가는 것 같죠. 포스코도 진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렇게 좀 이 못 올라오던 기업이 이렇게 잘 가요. 한번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잡히고 펀더멘탈에 대한 연속성이 생겼죠. 일시적인 수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진다는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그냥 주가가 쭉쭉쭉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제약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모더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모더나가 한국에 그 지사를 뭐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파트너사. 그래서 거기에 뭐 관련 기업들이 또 연루가 되면서 오늘 보면 뭐 많았어요. 그런 기업들이 되게.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뭐 ST팜, 바이넥스 뭐 이런 기업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백신 기업들 뜨거웠고, 오늘 시젠 같은 진단키트도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 저는 오히려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또 산업 사이클이 꺾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4차 대유행 시기라 당분간은 계속 좀 강한 흐름은 바이오 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 강하니까 어때요? 코스닥이 가볍게 가죠. 오늘 보험주도 좋았고, 그 다음에 건설주도 오늘 좀 나름대로, 오늘은 DL건설이 조금 최근에 부진했는데 오늘은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뭐 음식료, 섬유의복 이런 기업들, 의류주도 오늘 조금 더, 근데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약한 섹터는 오늘 자동차, 증권, 이쪽 섹터들은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오늘 좀 약했어요. 통신주도 좀 약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참 안 가요. DB하이텍 오늘 많이 갔습니다만 삼성전기라 오랜만에 갔어요. 근데 역시 삼성전자가 안 갑니다. 형님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증시는 계속 지지부진.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에 끝났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 코로나19 수혜주가 다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주인공은 반도체죠. 반도체 소부장 잘 견디신 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서 고생을 해도 먼저 붙들어 매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수익 내는. 오늘은 심택이 또 좋긴 했는데 심택도 보세요. 최근에 안 갔지만 저번 주에 그 증권사 보고서 하나 나왔잖아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 그리고 PSK 날라갔죠. 테크인 다 여러분 아는 기업이에요. 워닝 머티리얼즈, 원익 QNC 다 아시죠? 후성, 유진테크, 원익 IPS 우리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예. 삼성전자만 안 갔고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장비, 소재 회사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LED 장비 회사들도 오늘 가고 이것도 사실 거의 반도체 장비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 그럼 PCB 업체 중에선 대덕전자가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FCBGA라고 이 CPU 있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기판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만들려고 작년에 증설한 거. 작년에 증설 공시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네. 근데 이거 기판이 요새 되게 핫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주가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안 가다가. 그래서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업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게 오늘 갈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 철저하게 안 갈 때 진짜 왕따 당했죠. 대덕전자도 제가 상담해드렸잖아요. 그냥 버티면 될 것 같다. 예. 저도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뽑아버렸죠. 예. 저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미리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단 공부가 돼 있으니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시스템 반도체, 테스나 네페스 기억나시죠? 예. 오늘 네페스도 많이 올라갔고 네페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테스나도 많이 올라갔고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갔고 예, 뭐 다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날이었고 장비주들 뭐 그냥 다 폭발했고요. 에로티 베큐um, 뭐 에이펙트 다 올라갔고 반도체 재료 하나 머티리얼즈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 어디서 소개해드린 거? 그죠? 진짜 잘 가죠. 이거 보고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도. 다 어디 이상한 데서 나온 종목들이 아니에요. 워닝 머티리얼즈, 원익 QNC, 솔브레인도 글쎄요. 이제 40만 원 향해 가나요? 이거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시죠? 제가 이거 팔라고 한 적이 없어서. 솔브레인도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났어요. ENF도 오랜만에 동진, 네페스, 그 다음에 SNS텍이 오늘 좀 많이 갔죠. 오랜만에 SNS텍도 오랜만에 갔고 뭐 다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손해보험,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도 오늘 금호석유가 좀 많이 갔어요. 오늘은 금호석유, 효성화학,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바닥은 맞아요. 오랜만에 올라갔고 석유화학 쪽에서는 제가 요새 제일 좋게 봤던 게 롯데정밀화학이잖아요. 롯데정밀화학이 많이 갔고 송원산업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저번 주 말씀드린데. 근데 오늘은 일단 금호석유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 우주항공도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도 올라갔고 한국항공우주랑 좀 큰 기업들은 지금 오늘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OLED도 오늘 좋았고요. 근데 다 대부분 반도체에 연동돼요. 다 대부분 반도체에 연동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AP랑 SFA, 뭐 힘스 이런 기업들은 오늘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 뭐 2차 전지, 사물 인터넷, MLCC, 드론, 아이폰, 뭐 중소 기업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요즘에 많이 빠졌죠. 두나무 관련주 비트코인 너무 오르면, 그러니까 제가 요새 비트코인도 좀 약간은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비트코인도 뭐 테슬라도 인정했는데 뭐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쏠렸어요. 너무 가격이 단기 급등했어요. 조심해야죠 이럴 때. 1월 달에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한국 시장 1월에 한국 시장 여기 보세요. 너무 흥분하니까 여기 보세요. 쭉쭉쭉쭉쭉쭉 시죠. 비트코인도 그래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가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쏠렸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 회사들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게임주는 제가 원래 NC나 컴투스 정말 좋아하지만 이제는 좀 줄이자고 말씀을 해드렸던 이유가 게임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은 괜찮아요. 얘는 아무도 지금 기대를 안 해요. 오딘이란 게임 자체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6월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출시 일자가 임박했으니까 일단 출시하는 거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오늘 정유주도 좀 일부 빠졌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했고 요새 면세점도 진짜 징그럽게 안 가죠. 4차 대 근데 모아 가세요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웃습니다. 웃으려 올 거고 그 다음에 요새 그 되게 이쪽 분위기 좋죠. 의류회사들 오늘 힐라홀딩스 오늘도 갔고요. 일부 기업들은 조금 쉬었지만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특징주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업종별로는 업종 투자자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좀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던 거. 전기전자 또 카카오나 뭐 이런 네이버 같아요. 서비스업, 지주사 이쪽 많이 팔았고 화학, 운수장비 이런 기업들 많이 팔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오늘 좀 일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업종은 뭐죠? 의약품. 제약주를 오늘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의외죠. 제약주를 좀 많이 샀습니다. 아무튼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고 개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최근에 많이 사다가 일단은 어쨌든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 여전히 뭐 종목 장세고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삼성전자, 현대차 언제쯤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시황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한번 볼까요? 한국제약도 지금 한번 보시면 정말 안 가죠. 너무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바닥은 맞아요. 그동안 기간 조정 충분히 잘 받았으니까 여기서 많이 올랐죠. 잘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맞아요. 이거 보니까 그 환인제약이 오늘 아침에 무슨 뉴스 나와가지고 그 임상시험 그거 했다예요. 임상 승인 받았대요. 임상 3상인가? 성공한 게 아니고 임상하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거래량만 터져버렸어. 저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근데 아무튼 오늘 뭐 일부 파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내려오면 더 다시 사시면 되고 다만 임상 3상 승인에 따른 오늘 이제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전에 급등했다가 좀 윗꼬리를 달았다. 그러나 방향성은 전혀 상관없고 단기 후유증으로 좀 쉴 수는 있습니다. 너무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또 오늘 재료가 나와서 갑자기 좀 움직였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하고 그 보고서를 좀 쓴 건데, 와이즈라는 보고서고요. 무형자산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대형주,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현금은 팔아라, 현금은 없애라, 약간 이런 얘기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달러 자산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열려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석탄 발전은 지금보다 5배 빨리 사라져야 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지금보다 6배 빨라야 한다. 전기차는 무려 22배.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로 전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그거에 반하는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좌초 자산, 가라앉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약간 일정 같은데, 애플 신제품 내일 예정돼 있고, 아이오닉 5 오늘 출시됐고요. 그 다음에 실적 내일 넷플릭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1일 날은 한국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세계 기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연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그전인데, 기후정상회의, 요게 이제 가장 이번 주 화두고,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래서 존 케리 기후특사를 파견했고요. 과연 아직 참석을 확답은 안 했대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공동 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 안정을 촉구했는데, 대만을 직접 언급을 했나 봐요. 근데 시진핑이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대만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참석 가능성도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봐야죠. 일단은 너무 중요한 이벤트니까.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미국이 발표할 때는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3월 말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 SKLG 배터리 합의 유도, GMLG 배터리 공장 증설 등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나오면 태양광 풍력. 근데 유럽은 가을쯤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기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 의견에 따르면 결국 이번에 나오는 건 미국이니까 전기차 쪽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쪽 바이든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그 박석중 애널리스트,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강하려면 중국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요새 중국 증시가 큰 영향을 사실 안 주긴 안 줘요. 한국에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 참여자에게 중국은 출구 전략, 부채, G2 기술 분쟁 등 우려의 대상으로만 인지가 되고, 맞는 얘기죠. 우려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중국 보면, 근데 중국의 경제 지표는 확장하고 있고, 기업이익 추정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에 따른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중국의 신경제 산업, 중국 경기 확장세고, 이제 부양책으로 3월 경기 저점을 확인했고요. 한국이 주목할 변화는 무역이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사물 수입이 무려 38%나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중국 수출도 22.7%까지. 예. 근데 중국에 대한 이제 한국의 수출은 이제 반갑긴 한데 내용은 좀 아쉽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2016년 11.4에서 7.8%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누가 대체를 했냐? 대만과 미국이 한국의 이 떨어진 점유율을 만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인은 왜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졌냐? 중국 산업화 고도화 진척으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은 공생해서 주력 산업 대치 경합,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돼버린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한국의 제품이 중국이 만드는 업체들 물건으로 대체됐고, 그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공급망에 한국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항 점유율은 31%, 예. 이 중 절반 이상이 이제 IT 제품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국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한국 수입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다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공급망은 대만 중심으로 완성이 되고 있대요. 이 부분이 한국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갖는 가장 큰 우려는 미중 분쟁 심화에 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선 트럼프 집권 시기보다도 양국의 마찰 수입 확대 여지도 더 있는 거죠. 바이든이 지금 계속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안보, 기술 이런 쪽에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고 5G, 반도체 플랫폼 다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 그리고 그걸 막는 대신에 미국 자체가 지금 하겠다는 거죠.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를 미국 제조 부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대응을 하는 거죠. 예. 전면전과 지구전을 통해서 장기 대치. 그러니까 우리 안 무너져. 예. 끝까지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제재에 따른 중국의 업황 위축도 크진 않았대요. 생각보다. 5G 반도체로 확산됐지만 뭐 큰 영향 없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대요. 다른 나라에서 조달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론. 중국발 차별적 수혜에 대비하자. 자, 큰 그림부터 짚어보자. 중국 구조 변화는 한국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중간 기업이 탈동조화와 외국인 수급 변화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과거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전략은 차이나 프록시라고 하는데 아마 차이나에 이제 연동된 그런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성장을 하면 한국은 그 낙수 효과를 누리니까 대표적인 수혜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최근엔 로컬,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우리 한국의 이제 제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경기 민감주가 너무 과잉됐고, 한중 간의 경쟁 구도가 지금 되게 심화되고 있죠. 옛날에는 중국이 한국에 의존한 게 많았는데 경쟁 업체고, 그 다음에 중국 주식 시장 개방이 확대되다 보니까 굳이 한국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이나 이제 프록시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보다 좀 매력이 없는 그런 국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를 지금 이제 못 누리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오히려 수혜국이 아니라 경쟁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무조건 중국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뭔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중국의 점유율을 뺏긴 기업들은 어려워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업종과 기업마다 무조건 중국 좋아지니까 좋아진다. 이런 시대는 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 전지, 통신 장비, 신재생 에너지 모두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한국 업체를 지금 상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거죠. 개별 업종과 기업으로 접근하자면 중국발 수요 회복,
G2 분쟁에 따른 반사적 수혜, 공급 부정 현상 심화로 결국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태양광,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기업들은 선별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영향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좋으면 한국도 따라가면서 낙수 효과를 누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 관계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대체해요. 반도체는 못해요. 근데 통신 장비도 잘하죠. 신재생 에너지도 오히려 점유율이 더 높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잘 구분을 해보자. 그러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미국과 지금 중국이 싸우잖아요. 거기서 대체제로서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걸 찾아보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도 있고 태양광, 2차 전지.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중국은 미국에서 못해요. 태양광 중국 회사들 제재 들어갔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그죠? 예.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예. 무조건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과거와 현재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경쟁, 예, 으로 바뀌고 있고, 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리잖아요. 때릴 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중국이. 그럼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요게 대표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코가 자꾸 간지럽네요. 자꾸 긁어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신공영 가장 저평가된 건설주다 이런 내용 나왔고, 목표주가 3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와, 엄청 지금 23,000원이니까 되게 높게 제시했네요. PER이 5.2배요? 왜 이렇게 싸요? 한신공영 유명하죠. 괜찮은 회사예요. 예, 자체 사업 본격화, 분양 확대, 포항, 대구, 대전 3,500세대 분양한대요. 예, PER이 현재 3.4배입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PER이 3.4배요? 아니, 무슨 뭐 얘가 죄졌나요? 왜 이렇게 싸요? 와, 아니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PER이 3배. 그럼 돈을 얼마나 번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주가가 안 간 거죠. 이게 올랐는데도. 다만 좀 단기 상승 부담은 되지만 좀 한신공영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DLENC만 요새 하도 얘기했는데 DL건설하고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죠? 아무튼 BNK 금융지주 보고서는 한번 참고해보세요. PER이 2배가 이게 3배가 말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화장품 쪽인데 비중 확대. 요새 화장품 계속 좋죠? 신의 면세점 매출 증가하죠. 브랜드 화장품. 결국 탑픽은 저도 역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아모레. 근데 요새 좀 주가 많이 올랐죠. 아모레도 좀 올라갔고, 네, 좀 올게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맥스 신고가 났죠. 네. 와, 잘 가죠. 진짜 오랜만에 신고가. 계속 아직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근데 올렸어요. 한 증권사에서. 왜냐하면 배당 늘려야 돼요. 배당 안 늘릴 수가 없어요. 예. 상속세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배당 확대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 가치가 세금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어쨌든 그동안 눌려있던 삼성물산도 이제는 조금 주가가, 이게 되게 우선 순식간이죠. 빠질 때 이거 보세요. 와장창 무너진 거 보이세요? 또 금방 올라가요. 예. 철저하게 소외받을 때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애널리스트가 원래 지주회사 전문이신데 4대 주요 그룹들이 3세, 4세 경영체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M&A도 하고 ESG도 하고 지배구조 변하고 있고, 삼성그룹은 물산이 전자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물산이 생명, 생명이 전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 상속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이 생명하고 이 지배를 얼마나 그 상속을 받느냐, 이건데, 어쨌든 삼성생명이 전자지분 갖고 있는 거를 아마 넘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물산이 그걸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러려면 뭐 삼성바이오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핵심이에요. 현대차는 순환 출자인데 지금 지분 구조가 얼마 없어요. 지분이. 그래서 모비스를 그러니까 이분은 모비스가 인적 분할한다고 딱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분할을 해서 합병할 수도 있는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K는 이미 그 지배구조가 다 끝났고, 이제 투자 지주회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주가가 진짜 100만 원도 갈 수도 있어요. 버크셔 해소유치원. 근데 그냥 단순 지주사로, 야, 너 그래봐야 너 지주사 아니야? 뭐 어딜 가? 이러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할인 받아야 돼요. 근데 SK그룹을 이제 시장에서 투자 지주회사로 인정을 하면 밸류에이션 엄청 올라갑니다. 할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4대 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이게 다 성장 산업이잖아요. 이거 가치 평가를 해주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SK그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SK그룹이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G는 인적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거래 정지당하니까 참고하시고, 요새 뭐 주가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임러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판매액은 줄었는데 이익은 급증했어요. 왜냐?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대신에 단가가 올라갔어요. 마진이 올라가고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돼요.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차를 사길 원해요. 그 마진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점프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완성차한테도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닌데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게 악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다음 로레알은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데 요게 지금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분기 실적을 통해 보면 코로나19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회복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거죠. 글로벌 1위 기업인 로레알의 회복은 업종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 색조, 헤어케어, 살롱, 면세점. 이게 어쨌든 안 좋아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근데 1분기 말로 갈수록 반등이 나온대요. 색조 화장품. 특히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 코스맥스, 클리오.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순간 여러분들이 이 클리오를 이걸 안 보고도 떠올려야 돼요. 머릿속에 색조 화장품, 헤어케어, 살롱, 면세점 채널들은 외부 활동 위축 및 마스크 착용에 따른 수요와 트래픽 급감이 불가피했으나 1분기 말로 갈수록 강한 반등을 해요. 면세점도 마찬가지죠. 보면 호텔 신라, 클리오가 딱 떠올라야죠. 물론 이제 좀 올랐죠. 클리오도 최근에 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이 기업들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당연히 좋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레알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세계 1등 기업이니까 화장품. 근데 안 좋았던 부분이 회복되고 아시아가 많이 증가하고 있대요. 특히 중국. 그럼 또 특히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이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거를 좀 함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더나는 한국에 자회사 만든대요. 이래서 오늘 백신주 날라갔어요. 모더나가. 한국 포함 세계 국가의 자회사. 백신 만들기 위해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로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미리 보는 세계 기후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데 온실가스 얼마나 감축할지, 또 각국이 얼마나 강제성 있게 이 협약을 지킬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지, 한번 어떤 투자들이 또 여기 원자력 발전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수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의 리테일 자료인데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기획재정부가 경제 동향 그린북, 미국은 베이지북인데 우리나라는 그린북입니다. 그래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3월과 달라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4월도 백화점 매출이 장난이 아니래요. 지금 세일이라서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또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 많아요. GS 리테일은 너무 시장 기대치가 높대요. 실적 안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1분기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4월부터 실적이 돌렸대요. 3월부터 편의점 매출이 터닝한 거죠. 그럼 4월, 5월, 6월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게.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시죠? 근데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대, 1분기. 그럼 오히려 그건 기회라는 거죠. 혹시라도 진짜 GS 리테일이 가지고 계시는데 5월에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 빠진다. 절호의 찬스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세요. 코스맥스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으니까 사지 마시고 이제 좀 더 가면 매도할 준비는 해야 됩니다. 14, 15만 원 정도 보시고 너무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회복을 보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코스맥스도 지루한 과정 겪어내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연우도 좋대요. 그리고 의류가 되게 지금 분위기 좋대요. 소비 경기 회복에 편승하다. 지난주에 그 하나금융에서 휠라홀딩스 자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미국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은 휠라홀딩스는 미국 지역 소비 개선으로, 왜냐 아큐시네트라는 기업을 갖고 있어요. 미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80%나 2분기에 성장한대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안타스포츠가 이제 중국 회사인데 이번 1분기에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잘 나왔대요. 안타스포츠 매출액이 40%, 휠라는 75%. 이는 추정치보다 25%나 높대요. 지금 엄청난 성장이에요. 풀 프로스펙트라고 중국의 안타랑 합작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30억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 계속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고, 김현수 연구원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요새 반도체 배터리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 회복되고 있어. 다시 판매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가질 필요 없고, 왜냐면 1, 2월에 좀 부진했거든요. 그랬고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양산까지 최소 7에서 10년 걸린대요. 너무 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만드는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는 더 발달합니다.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사기설도 나왔고, 전고체는 너무 먼 미래고, 그 다음 중국은 LFP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이 인산철은 너무나 에너지 밀도가 낮고 짧은 주행거리.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NCM 배터리가, 우리 한국이 잘하는 3원계가 NCM 배터리예요. 우리 한국이 잘하는 배터리가 계속 고성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중국은 침투율이 거의 없어요. 다만 유럽은 미국보다는 침투가 더 용이할 수 있지만 엔트리 레벨은 뭐냐면 좀 저가형 레벨이 있죠. 저가형 제품. 왜냐면 LFP는 주행거리가 짧은데 저가형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이나 좀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이런 요즘에 나왔던 이런 이벤트들을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 아무튼 조정 나오고 그러면은 기회 같아요. 그 다음에 유니드란 기업이, 이게 염소 만드는 기업입니다. 염소. 이게 PVC 있죠. PVC가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이제 하나의 원료인데 요거 만드는 게 염소예요. 염소 가격이 120% 급증했대요. MDF 합판도 지금 단가가 25%나 급증했고, 수입량 감소, 공급 감소, 단가 상승. 인테리어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가성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데 수요 급증, 증설 없어요.
세 개가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니드가 오늘 목표 주가 약 11만 원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유니드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석유화학 기업이고 오늘 근데 저 보고서 때문에 좀 올랐어요. 11만 원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좀 빠지면 사보세요. 빠지면. 아무튼 무조건 관심 종목인 넣어놓으세요. 기회가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반드시 월봉에서 만나러 옵니다. 기회 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보고서 좋으니까 사야지 이러지 마시고 메모는 꼭 해놓으세요. 예전에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기억 안 나세요? 한참 줬다가 막 쭉쭉쭉 빠져가지고 그럴 때 적절히 사신 분들 지금 너무 기분 좋잖아요. 유니드도 그렇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맥스 1분기부터 찢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사시면 안 돼요. 가지고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지금 계속 좋은 뉴스만 계속 나와요. 한참 안 좋다가. 아무튼 잘 보유하시고 이노베이션도 목표 주가 올렸어요. 저도 이노베이션 좋게 봐요. 나쁘게 볼 이유 없죠. 이제 배터리 리스크 해소됐는데. LG와 합의가 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한테.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수주를 못 받았잖아요. 이 자체로도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지금 어쨌든 설비 투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유 실적도 좋아져요. 본업도.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간다 안 간다는 저도 모르지만 너무나 안 갔잖아요. CJEN에. 그래서 한번 관심은 가져보세요. 좀 나는 바닥에 있는 거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뭐 그런 분도 계시니까 일단 이익은 괜찮아요. 미디어 광고 매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가 잘 나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티빙 있죠. OTT. 티빙이 네이버 멤버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티빙을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4,900원 내면 CJ에서 나오는 뭐 웬만한 드라마나 이걸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도 많이 해요. 근데 투자를 한다면 비용은 좀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부담이지만 그냥 저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니까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빙도 본격적인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고 ENM이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게 갈 동안도 주가 너무 못 갔습니다. 그래서 CJ ENM도 좀 약간 미디어 업체 중에 왕따주로 보시고 대표적인 게 또 이노션 같은 거죠. 진짜 안 가죠. 얘도 전혀 부담 없어요. 이런 기업들 좀 안 갈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롯데정밀학은 뭐 다들 지금 계속 가져가세요. 셀룰로스 에테르. 셀룰로스가 대체육 소재예요. 이게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대요. 메셀로스하고 식이의약용 증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 셀룰로스가 이 대체육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사들이 좀 있나 봐요. 예. 근데 그 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적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셀룰로스 에테르 시장 1위가 샨동 헤드라는 업체가 있나 봐요. 4.7만 톤. 이익도 나고 있고 작년 영업이익이 531억. 동사 그러니까 롯데정밀학의 80% 정도 수준인가 봐요. 영업이익. 근데 시가총액은 2.2조를 상회한대요. 지금 롯데정밀학 시총이 2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롯데정밀학이 더 비싸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차가 있다는 거죠. 동사가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 또 증설하거든요.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나중에 수소 운반할 때 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암모니아. 동사는 대표적인 암모니아 또 생산 업체고 국내 1등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향후에 수소를 이제 암모니아로 저장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대요. 운송할 때 부피를 줄여가지고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도 있고 스카이 스크래퍼 롱텀 스트레지틱 사모투자 합체해서 이게 뭐냐면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이익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금융 수익에 잡히나 봐요. 일부. 예. 근데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막 만드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의 이익이 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 롯데정밀화학에도 좀 잡힐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약간 간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쁠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고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롯데 BP화학인데 이것도 초산을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초산. 식초 성분과 화학적 성질이 같고 신맛을 가진 액체래요. VAM, TPA, 잉크, 페인트 등에 사용되고 VAM이나 이런 것들은 다 페인트 원재료입니다.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수급도 되게 좋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동사가 지분을 거의 50% 갖고 있는데 독점적으로 초산을 생산하고 있대요. 초산 업황도 좋다는 거죠. 롯데 정밀화학 넌 나쁜 게 뭐니 그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이벤트들을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주가는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이제만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적어도 요 레벨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죠? 여기. 예. 자, 일단 오늘 어쨌든 이제 보고서까지는 또 긴 시간이 흘렀는데 보여드렸고, 아니 제가 이거 한 분이 정말 뭐 저희 이제 제가 여의도 우체국 건물로 이제 이사하고 오긴 왔는데 어떻게 또 이쪽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정말 좋은 뭐 커피도 보내주시고, 아유, 집에 어떻게 갖고 가죠, 저거. 아무튼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지 쓰셔가지고 47살 주린이입니다. 작년 6월 말부터 시작했고 뭐 보는 법도 모르고 겁없이 시작했고 지인이 사라 팔라는 거 따라서 단타도 치다가 손절도 하면서 맛을 보게 됐습니다. 주식에 첫 수익은 셀리버리 그리고 LG화학도 좀 했고 하루하루가 뭐 쿵닥쿵닥 답답한 속에 멍하게 HTS를 보다가 TV 채널 틀다 보니 주식 방송 보고 찝어주는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메모해서 사고 팔면서 흐름을 익혔나 봐요. 그런 도중에 아는 언니 추천으로 3프로TV와 연불리님 이트렌드 방송을 보면서 아직도 미흡함이 많으나 누워있는 아이가 기어가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어요. 작년 여름 가을 조정장 맞아요. 그때 힘들었죠. TV 방송에 매니저 무료 방송을 듣다가 조급한 마음에 어떤 한 특정 그 경제방송 매니저에게 회원가입을 해서 리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아바타가 되어 사고 팔고를 반복하신 것 같고 매일 저녁에 연불리님 방송 또 다른 유튜브 참고해서 흐름 파악 보고서 보면서 노트 정리도 했다고 합니다. 리딩 받으면서 종목당 수익은 5에서 10%만 손절은 20에서 25%. 예, 고점에 거의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점 돌파하는 걸 샀다가 물렸나 봐요. 리딩 받은 포트 구성이 LB세미콘, 에로티베큐, 피롭틱스, 뭐 자화전자, 옵트론텍, 엔지캠, 생명과학, 솔리드, 이수페타, 아모텍, 바디텍 정말 많네요. 2월에만 손절한 종목이 피롭틱스, 유니트론텍, 솔리드 뭐 등등 한컴. 예, 조정 하락장에 사기만 하면 물리고 다시 손절의 반복. 작년 가을 겨울 불장 오기 시작해 원금도 7천에서 3억으로 늘렸던 게 잘못이었는지 원금이 크면 수익은 크지만 손실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1월에 번 수익은 물거푸처럼 다 날아가 버렸고 인생에서 쓴맛을 보면 좀 더 신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몇 천만 원 돈을 많이 좀 까먹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1월에 번 수익이 다 날아가 버렸고요. 몇 천만 원 잃어버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다짐하지만 문득 멍하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함께 리딩 받는 분이 2월에 본인이 2억 들고 시작한 자금이 지금 9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요. 예.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하소연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정신이 강해야 한다고 그런 정신은 어찌 주식하겠냐고 정신무장이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매니저가 리딩을 못해 손절을 반복해서 회원들에게 민폐를 끼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인간성이 어째 저런가 싶어 그 후로 리딩을 안 받았대요. 참 어쨌든
공부해서 번 돈까지 날리니 억울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12월, 1월 SKC, SK, 현대모비스, AP 시스템 같은 종목을 많이 연불리님 덕에 수익도 많이 봤다고 하셨네요. 이제 알게 된 거지만 강세장에서는 어느 종목만 사면 수익을 볼 수 있고 내가 믿고 산 종목은 약세장이나 조정장에는 포트를 건들지 말고 두면 장이 회복하면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뒀으면 회복될 거라는 후회가 있지만 지금은 연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종목 하나둘씩 포트에 구성했습니다. 물린 것도 있지만 뭐 제가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많이 사시긴 사셨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 랜선으로 만났지만 고마운 분께 작은 마음이 전하려고 이렇게 몇 자 적어서 보냅니다. 연물리님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연물리님 덕분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만 아시고 지금처럼 더 열심히 더 많은 것들을 주린이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연불리님 덕분에 수익이 얻게 되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원두, 그러니까 더치랑 드립커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홍삼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보내주셨네요. 2021년 4월 11일. 예.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